이제 총알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큐브 만들게요. 흐름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거의 하이라키에서 3D 오브젝트에 뭐 큐브나 원하는 스피어나 구체, 캡슐 형태 이런 것들 만들고요. 저는 큐브를 만들고 얘 이름은 블렛이라고 놓을게요. 자, 얘가 위치가 어디냐면 저는 이렇게 놓고 여기에 돼 있는데 이 트랜스폼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 값이 이렇게 000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리셋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업할 때 내가 원하는 원점으로 시야가 쭉 가져다 놓고 재배치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먼저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 블렛을 위로 옮겨줄 텐데 저처럼 이동 기준모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요거 화살표 키 요거 있죠? 요거 얘를 눌러주든가 혹은 W키를 눌러주면 이동 기준모가 나타나죠? 그죠? 얘를 잡고서 위로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크기를 총알답게 좀 이렇게 줄여주죠. 이렇게 총알답게 이렇게 줄여줄게요. 저처럼 빨간색이 오른쪽을 지금 화면을 보고 있고 녹색이 위로 보고 있게 이렇게 화면을 저처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기준모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가 클릭 해보면 여기 Z가 있고요. Z가 보이죠? Z의 반대 방향을 보면 지금 저희가 보려는 방향이에요. Z의 반대 방향, 요거 있죠? 요 녀석을 Z의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백이라고 나올 거고요. 백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화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지금 딱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이에요. 스크립트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더하기 눌러서 맨 위에서 어디냐 스크립트 C#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블렛이라고 놓을게요. 자, 블렛이라고 놓고 이 블렛 스크립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이 블렛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싫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뭐 어떻게든 돼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면 짜잔 붙고 그쵸? 얘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넣으면 얘한테도 이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는다는 얘기예요. 얘를 선택하고 이 게임 오브젝트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넣으면 이렇게 붙어요. 혹은 이름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다 넣어도 붙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얘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유니티에서 어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이런 에셋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을 때 유니티에서는 되게 재밌는 UX를 제공해요. 지금 스크립트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다 여기저기에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죠. 여기 스크립트 있는 요거 보이시죠? 얘를 한 번만 클릭해보면 짠 하면서 여기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그쪽으로 점프를 뛰면서 알림이 탁 보여요. 그쵸? 얘네가 게임 엔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되게 재밌는 이런 모션 인터랙션 되게 잘 줍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블렛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걸 적어볼게요. 얘는 뭐 위로 계속 이동하고 싶다. 이게 이 블렛 스크립트가 하는 일이고요. 얘에서 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 속성으로 이동 속도가 얘도 필요하겠네요. 스타트 위에다가 이동 속도를 이렇게 선언해서 넣어 들어가죠. 자, 퍼블릭 플롯 스피드 해서 얘는 플레이어가 속도가 5니까 얘는 한 10 정도로 놔줄게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플레이어는 제가 5라고 놨고 여기서는 10이라고 놨어요.
이런 숫자를 넣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저기 심을 어디에서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계산돼서 들어온 값이 아니라 저희가 대충 때려놓고 어떻게 퍼블릭해서 내놨잖아요. 밖에서 저 값을 저희가 수정하는 값이에요. 테스트로 얻어지는 값이에요. 대충 때려놓고 저게 0.1인지 10인지 100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때려놓고 가가지고 저기서 밸런싱을 잡아가면서 저 수치를 저희가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할 때 얘는 이 정도 속도 내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수치가 대충 알니까 그 스피드를 대충 때려 넣는 거죠. 근데 퍼블릭 해놓으니까 밖에서 기획자가 자기 의도에 맞게끔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퍼블릭 해놓으면 에디터 상에 노출이 된다고 했죠, 아까. 그쵸? 이렇게 해놓으면 유니티 에디터 상에 가보면 이 블렛을 선택해보면 여기에 스피드 이렇게 해서 노출이 돼요. 우리는 대충 디폴트 값만 설정해놓고 밖에서 저거를 세부적으로 실제로 저 수치를 담당해야 되는 담당자가 기획자가 어떻게 저 값을 건들 수 있게 저희는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숫자가 변경된 값은 언제 어떻게 반영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저장을 했어요. 그럼 12.2. 자, 스크립트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안 바뀌죠. 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구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또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유니티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위에 단넷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C샵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칠게요. C샵으로 앱을 그냥 C샵이라고 보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바로 유니티한테 이렇게 명령을 줘서 얘가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뭐가 껴요? 단넷이 껴 있어요. 자바로 치면 얘가 뭐냐면 VM 같은 거예요. 이렇게 껴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멀티 플랫폼 대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C샵으로 만들어진 얘를 단넷이 왔을 때 바로 기계어로 바로 0101 이걸로 바로 컴파일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만들어 놓냐면 Intermediate Language라는 중간 언어로 만들어요. 얘 확장자는 DLL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실제 기계어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의 언어로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안드로이드야. 그럼 안드로이드에 맞는 언어로 다시 그 플랫폼에 맞는 걸로 다시 컴파일하고요. 그래서 실행할 때 안드로이드면 그 형태로 바로 변환해서 실행을 해줘요. 그거를 우리는 컴파일 기법에서 Just in Time이라고 하죠. JIT. 이런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자가 5로 바꿔놨어요. 네. 바꿔놨으면 그 5라는 숫자가 어딘가 저장이 돼서 네, 그거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건드는 역할은 C샵에서 10이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우리가 5라고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컴파일돼서 이 10이라는 얘네는 스크립트 따르고 상관없이 DLL로 포팅돼서 유니티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럼 유니티 내부에서 저희가 얘를 10을 5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이 값이 저장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저장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1로 바꾸고 20으로 바꾸고 해도 얘 자체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코드상의 로직이 바뀌어야지 얘가 업데이트돼서 DLL이 업데이트돼서 저게 다시 또 메모리에 올라가서 그 값이 반영이 되지. 지금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것들은 어떻게 유니티 엔진에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버려요. 그렇다면 네. 기획자가 숫자를 바꿔놨다는 거를 개발자는 전혀 모르고서 바꿔질 수 있다는 그렇죠. 개발자는 근데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있어요. 개발자는 여기에서 얘를 퍼블릭해서 외부에다가 내놨다는 이 의도 자체가 나는 일단 디폴트 값만 세팅해놨으니까 이걸 실제로 사용할 건 네가 결정해요. 그렇죠? 네가 결정해. 그리고 요 값을 건들 때는 우리가 다 공통의 어디? 여기서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DLL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빌드에도 그 DLL 자체가 요게 빌드돼서 올라가요. 네. 여기서 수정하는 값들이 빌드돼서 실제로 빌드 파일에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내가 퍼블릭 해줘서 내보냈으니까 저게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프로그래머가 건드려야 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저거는 밸런싱 잡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역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통합 에디터에서 나는 나의 레고 블록인 스크립트만 건들 거야.
근데 제가 스크립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블록 자체는 여기는 어찌 보면 프로그램의 영역보다는 내가 노출된 이런 속성들이 노출되는 순간 누구의 레고 블록이 되는 거냐면요. 기획자의 레고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여기서 밸런싱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통합 에디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은요. 여기 들어와서 다 같이 이거 작업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이 시스템 설정을 위해서 다른 직군들은 건들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프로그래머가 딱 세팅해놨는데 이걸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막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에디터의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기획자가 이렇게 미세한 설정을 해놨는데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속성을 아까 거기서 내보냈던 걸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에디터 안에 다 같이 들어왔을 때는 약속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엔진이라는 얘에 대한 작업 워크플로우도 서로 알아야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기획자도 유니티라는 애를 가지고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하려면 얘에 대한 작업 플로우는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실수가 없겠죠. 그렇죠? 빌드할 때 최종 아웃풋은 모두가 다 찍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엔드 과정은 결국 프로그래머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 설정부터 여러 가지들을 그쪽이 담당하니까 그쪽에서 세팅하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건들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겠죠. 자, 일단 총알이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을 구현을 해보면 자, 위로 계속 이동하고 싶다. 요거는 업데이트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공식 그냥 단순하게 구현만 해볼게요. 자,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이동 공식에 의해서 벡터 수의 업 곱하기 스피드 곱하기 타임, 델타 타임 이렇게 할 텐데요. 이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제가 내일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위로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위로 어떻게 돼요? 슝!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위로 슝! 뭐 플레이어도 움직이는데 뭐 이런 총알이야 뭐. 자,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